안녕하세요. 굿데이터코리아의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고 또 좋은 차를 살 수 있을지 저의 경험에 의해서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예산에 따른 어떤 차를 살 것이냐입니다. 보통 한 25,000유로 정도 우리가 흔히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 가는 차도 있지만요. 보통 일반 25,000유로 정도로 이제 차값을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30,000유로 이때부터 굳이 이 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25,000유로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25,000에서 20,000유로 이상 요 사이는 야레스방에는 당연히 사시면 되고요. 야레스방에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를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000유로 미만도 야레스방에는 있고요. 20,000유로 미만에서 15,000유로 사이 요 정도는 3년에서 5년 정도 된 그리고 킬로미터도 5만 킬로미터 미만의 차들, 물론 이런 차들도 딜러샵에서 아주 잘 관리가 된 차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15,000유로 미만, 10,000유로 미만, 또 심하면 5,000유로 미만으로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 먼저는 저는 3,000유로짜리 차를 사든 5,000유로짜리 차를 사든 가격이 얼마가 내려가든 무조건 저는 딜러한테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딜러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또 몇백 유로, 300에서 500유로를 추가로 내면 1년 개런티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엔진이나 주요 부품들을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 딜러한테 가서 사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또 옵션이 너무 좋다, 개인한테 살 수 있는 차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주변의 지인들을 꼭 물어보셔서 이 차가 괜찮은지, 아니면은 가능하면 식사 한번 대접을 하고 그 차를 보러 가거나 시운전 하러 갈 때 지인을 데려가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독일에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누구한테 손 벌리기 싫고 도움을 요청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갑니다. 차를 산 것뿐만 아니라 잘못 사면 그 다음에 유지 수리비에도 참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주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족보입니다. 족보. 놀라셨죠? 족보가 뭐냐면 파초역샤인입니다. 제 독일어 발음에 놀라지 마세요. 파초역샤인인데 그 파초역샤인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 서류인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거 해서 타일 아인스라고 해가지고요.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증명해주는 서류인데 요거는 운전을 하실 때 꼭 그 자동차 캐비넷에 같이 넣고 다녀야 되고요. 타일 찌바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자동차의 족보입니다. 이 타일 찌바이를 보면은 누가 얼마나 오래 이 차를 타고 관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0유로 이상의 차들은 앞에 주인이 많아야 2명일 것이고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고 차값이 내려갈수록 그 차를 거쳐간 주인들이 많습니다. 많고 더 큰 문제는 차가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샀을 때 이 차가 별로 안 좋구나. 그럼 바로 빨리 팔게 되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차를 샀을 때 족보를 이렇게 사기 전에 봤는데 2명 정도까지는 3년, 5년 정도 탔는데 세 번째 사람부터는 6개월 있다 팔고 또 네 번째는 2달 있다 팔고 요런 리스트 딱 보자마자 그럼 바로 이 차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걸 다시 팔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여나 족보를 안 보고 그 차를 사셨는데 족보를 봤는데 그 상태가 그렇다 그럼 바로 파시고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차는 사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조심이라기보다 이건 팁인데요. 그 중고차를 찾다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보다 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파는 자동차가 더 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외곽에는 옵션이 좋은 차가 좀 더 싸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차를 보러 가고 싶다라고 예약을 하실 때 시운전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라고 미리 물어보시는 게 가서
시운전을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하셔서 여권이 필요하냐, 아니면 거주지 등록증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권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운전 안 했으니까. 그럼 또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TIF가 있습니다. TIF, 그 자동차 2년에 한 번씩 하는 인스펙션 결과인데요. 보통 딜러에서 사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TIF를 새로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거래를 하시거나 어떤 딜러한테 가셨을 때 뭐 TIF가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이런 거는 꼭 얘기를 하셔서 TIF를 새로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개인 거래에서도 꼭 TIF는 새로 받아달라 해서 요청을 하셔서 TIF를 새로 받은 차를 사시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TIF를 새로 받을 경우에 상상하지 못한 또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고, 심하면은 폐차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중고차 사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가 있는데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밑에 링크에 좀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선에서 한번 도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또 큰 고민이 있죠.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멋진 브랜드의 차를 사느냐, 아니면은 킬로미터가 좀 적고 옵션이 많은 차를 사느냐, 요 고민 많이 하시죠. 저도 그 고민을 했었고, 결정을 해서 차를 샀고 후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차를 결정하면 좋을지 저의 또 경험에 의한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독일 생활 즐겁게 하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